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지금 영국의 신임 총리 되시는 분, 지금 보시면 이분이 보리스 존슨이라는 그분이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엉뚱한 캐릭터 기질이 있으면서도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계신 분이 마크롱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들이 의논하고 논하는 게 사실은 뭘 준비하냐면 10월 31일 날 예정되어 있는 노딜 블랙시트,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대통령들을 지금 미리 만나고 다니고 법률 관계를 조율하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는 미뤄지거나 아니면 뭐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없었던 일로 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이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카오스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전 세계 경제나 정치적으로 많은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한일 갈등, 우리 코앞에 있는, 그리고 보면 미중 무역 갈등, 그걸로 인해서도 큰 파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커다란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일단 한번 보여드렸고, 아침에 눈에 띄길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보면은 서포트 지지선, 첫 번째 메이저 서포트 지지선이 있는데, 거기에 지지선을 반등을 하고 지금 서서히 올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반등 장세가 좀 약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가파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알트 시장이 완전히 왔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느낌을 살짝 지금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잘 안 오르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내년 초에, 내년 3월달 안에 그 포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도입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어떤 그런 시점으로 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채굴에 많이 집중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포스로 완전히 전향이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지갑에 넣어놓고 이자를 슬금슬금 뽑아먹는 어떤 그런 행태로 만약에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먼저 상품 출시, ETF가 승인이 나면서 다음 차기 주자로 이더리움 ETF 상품 승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알트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말씀드렸고,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떨어졌죠. 오르는 것도 없이 되게 많이. 근데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되게 급격한 볼링 웨지야,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하방세기형 패턴이 있으면 급격한 상승이 있을 수 있을 확률이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게 에이다기 때문에, 거기다가 알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금 분위기로 서서히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잘 차근차근히 이렇게 잘 보시고, 너무 실망들을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장에 남아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네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마시브 볼링 웨지라고 여기 써있는데, 거대한 하방세기형 패턴이죠. 자, 거대한 하방세기형 패턴이 있다는 얘기는 하방세기형 패턴이 수렴 구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 된다면 거대한 마시브 라이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대한 상승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더더욱이나 네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망감을 지금 갖고 이거를 그냥 손절매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가지고 계시고 간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 네오도 나쁘지 않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지금 하방세경 패턴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리퀴드라는 거래소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의 거대 거래소죠. 자, 여기 이 거대 거래소가 아마 바이낸스도 미국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리퀴드 또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오피스 설립이나 법인 설립에 관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법인하고 이런 뭐 대표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뭐 법률 자문을 구하고 그거에 관해서 추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지금 거래소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격대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거래소들, 바이낸스나 리퀴드가 미국의 거래소 어떤 그런 형태로 진출한다. 그리고 미국의 세기나
뭐 CFTC 그런 데서 뭐 이거에 관한 뭐 허가안에 관해서 뭐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 거래소가 뭐 리퀴드 같은 경우는 홀딩스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대한 자금줄이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면목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블록체인 업계가 여기서 더 많이 침체 구간을 더 많이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뉴스를 보면서 기대감을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선에서 말씀드리면 커다란 삼각수렴 패턴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트렌드 라인, 이제 하방에 있는 지금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그 추세선을 이제 한번 꺾였다가 다시 그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데 1400달러 위에서 지지하면 다행인데 1400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진다면 여기 지금 트렌드 라인 있죠. 이 트렌드 라인을 서서히 타고 올라가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두 가지를 동시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슬금슬금 옆으로 기르면서 밀어주면서 점진적인 상승, 뭐 1%나 0.5%, 0.3% 그러면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상승폭이 좀 증가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미넌스도 봐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1400달러, 비트코인이 1400달러를 강하게 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추세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등락에 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비트코인이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스텔라인데 스텔라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빠져서 80원대에서 지금 슬슬 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를 스텔라 이제 측에서 웹사이트를 새롭게 이제 꾸몄다. 브랜뉴 룩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꾸몄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뭐 커뮤니티에 관한 콘텐츠나 아니면 뭐 개발 툴에 관해서, 그리고 뭐 교육적인 어떤 그 재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기대감을 가져라 뭐 이렇게 스텔라 측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뭐 현재로서는 시세가 82원 막 이래가지고 되게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스텔라 룸에는 투자할 값어치가 분명히 있고 홀딩할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XRP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텔라도 분명히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 사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딱 봐서 이 코인 되게 펀더멘탈도 괜찮고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점진적인 분할 매수로서 들어갈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사고 저점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자. 단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래서 그런 측면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보면 저점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MSCI도 MSCD도 지금 살짝 이제 반등 구간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고, 트렌드 라인도 나쁘지 않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이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더리움도 반등 구간이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이게 뭐 폭락을 해가지고 내 코인이 엄청나게 원화로 환산해서 떨어졌네라는 거에 많은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오히려 포스로 전향됐을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홀딩할 구간이 분명히 생길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그래서 이자돈을 받아 먹으려고 해 그거를. 그럼 만약에 이더리움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트레이딩하는 관점보다 이자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개수가 아마 몇 개 이상이나 아니면 그런 게 분명히 정해지긴 할 텐데, 만약에 그런 측면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 중에 온다면 이더리움의 가치도 되게 많이 상승할 뿐더러 포스로 만약에 포우에서 포스로 만약에 전향되면서 100% 만약에 그렇게 전향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채굴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좀 많은 영역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많은 영역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지금 보면 9월 13일, 원래는 9월 17일 날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는데 9월 13일로 이제 4일인가 아마 앞당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도 내가 생각했을 때 5,000원대나 6,000원대에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익절은 하시되 시간을 두고 좀 약간 보셔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그래, 물론 중요한 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도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또 우리가 한번 또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바이낸스 런치에 관해서, 미국에 이제 런치한다는 거에 관해서 플랫폼이 곧 이제 오픈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왔는데, 예전에도 이 뉴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이낸스 이제 대표가, 창펑자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2달 이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뉴스에 보면 1달에서 2달 이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서부터 1달 이내면은 9월달 중순이잖아요. 그죠? 9월달 중순이면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진짜 알트코인 붐이 불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2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알트코인이 저점이면서 바닥인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어쨌건 바이낸스가 미국 진출하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여기 뉴스에 보면은 바이낸스가 또 나머지 30개나 되는 알트코인들을 미국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제 거래하게.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원래 있는 그 플랫폼에 미국 어떤 그 IP 라인을 차단했죠. 미국에서 접근하는 어떤 사용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알트코인들이 볼륨도 죽고 이렇게 저렇게 죽었는데, 이걸 만약에 오픈하기 시작을 하면 그 여파가 생각보다 되게 거대해질 거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퀴드 거래소가 미국에 진출한다. 그럼 그게 굳이 딱히 따져서 비트코인만을 위한 거냐? 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일본인의 이제 암호화폐 자산거래소 코인체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IEO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ICO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억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ICO를 계속해서 이제 못하기 시작하니까 IEO라는 게 거래소에서 이제 처음부터 흥행해서 그게 성공하기 시작했죠. 바이낸스부터. 그래서 각 거래소들이 IEO를 지금 준비하는데, 일본의 코인체크도 지금 IEO에 관해서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IEO는 알트코인하고 관련이 되게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많은 생각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이익 집단하고 어떤 그 정보를 교환하고 시기를 재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 망하기 위해서 코인체크에서 IEO를 준비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게 흘러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카카오 블록체인 접는다. 루머의 한때 디앱 토큰 페닉셀.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페닉셀이 진정됐는데 정부는 코인 금지 기조로 불확실성이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카카오에서 블록체인을 접는다라고 이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중들은 뉴스라는 그 매체에서 나오는 그 뉴스 문자 하나하나에 되게 많이 주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말도 안 되는 뉴스라는 거죠. 사실상 보면은. 왜? 두나무라는 자회사를 두고 거기서 거래소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에서도 블록체인 지갑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블록체인을 접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페닉셀을 유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믿을 게 있고, 뉴스는 우리가 볼 때, 흐름을 보되 거짓과 진실, 어떤 그런 걸 가려서 봐야 하는 눈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대중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뒷집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4명 중에 3명이 그 사실에 관해서 오케이 하면 나도 모르게 25%나 되는 사람들도 75%나 되는 대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만드는 게 세력이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에 관해서도 지금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시세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매스컴을 조작해서 바닥 가격까지 끌어내려서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들고, 또 흥행적인 뉴스, 매스미디어를 이끌고 시세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중간에서 피를 보는 거는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일 뿐이 없잖아요.
기관들은 뭐 그런 짜잘한 뉴스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뉴스에 휩쓸리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뉴스를 되게 오늘은 중점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파월 연설이 하루를 앞두고 미국 연준이 매파들이 금리 인하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잭슨홀 미팅이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발표가 곧 날 텐데, 만약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거, 양적 완화에 관한 어떤 그거에 관해서 좀 약간 강력하게 금리를 뭐 1% 내린다, 양적 완화를 얼만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향이 미칠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미적지근한 반응, 그러니까 뭐 금리를 인하하는데 언제 할 거다,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는데 요만큼밖에 못 하겠다, 양적 완화는 뒤로 미룰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 주식시장이 더 많이 패닉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현재는 보합 장세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금리 놔둬야 기쁠 것, 이 사람은 금리 인하 반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중립금리에 가깝다,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지 말라 메시지가 해석되고 있다. 파월한테 지금 보면은 옆에 있는 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에 관해서 강력하게 지금 시사를 하고 그렇게 해라 종용을 하고, 파월 의장은 또 중간 입장에서, 그리고 매파 의원들은 지금 보면 금리 인하에 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라, 금리 인하를 너무 급작스럽게 하지 마라. 왜? 금리 인하를 급작스럽게 한다는 얘기는 달러에 관해서 종말을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들도 또한 시간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연기하거나 끌거나 딜레이 시키거나 이런 거에 관한 어떤 그런 추임새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과 지금 보면 금시세, 은시세, 그리고 오일 시세, 여기 쭉 보시면 살짝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켜보셔야 되고, 골드하고 실버하고 금하고 대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수 매도가를 항상 이제 눈여겨보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금은 투자하실 분들은. 그래서 현물을 투자한 사람은 몇 안 되겠지. 진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는 현물을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뭐 개인의 판단이죠, 결국에 가선. 근데 저는 결국에는 암호자산이 수익률이 극대화될 거고, 향후 몇 년간에는 훨씬 나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현재 상황이 이제 0.36%, 0.05%, 0.05% 하락세. 지금 보면은 이런 추세도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도 그냥 보합세지, 이게 뭐 지금 강력하게 하락하는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에 관해서 뭐라고 발표하나,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게 흐름이 정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끝에 보면은 여기 짬뽕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자,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비유적인 표현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알트코인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파하시거나 그런 분들 되게 많아.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비트만 믿지도 않고 알트만 믿지도 않아. 그리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근데 보면은 짬뽕을 만들 때 여기에 홍합만 넣으면 짬뽕이 되나요? 짬뽕이라는 게 채소에서 나오는 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어우러지는 거, 그리고 해산물에서 나오는, 그리고 고기, 육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어우러져가지고 이 짬뽕이란 이 작품이 이게 탄생이 하는 건데, 물론 여기다가 홍합을 넣고 어떻게 짬뽕이란 이 음식이 탄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뭐 고춧가루가 됐건, 뭐 아니면 해산물이 됐건, 조개가 됐건, 뭐 여기에 뭐 양파가 됐건, 뭐 여기 밀가루 면을 만드는 거 양파, 뭐 파가 됐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해산물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결국엔 어우러져가지고 이 짬뽕이라는 거를 탄생시킨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잡다단한 어떤 그 생태계가 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화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비트코인만 있어서 비트코인만 ETF 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복잡다단하게 다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이 지금 현물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는 뭐 많은 ETF 상품도 있고, DLS, DLF, 그 어떤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채권 투자 상품도 있고, 뭐 나라의 전 세계 이제 200개나 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의 각각 틀린 통화들도 있고,
뭐 무역거래 지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전 세계 경제라는 경제 규모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알트코인만 죽는다, 비트코인만 오른다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섣부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알트코인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 진폭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개인의 어떤 생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도 이제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내일 이제 주말이죠. 토요일하고 이제 일요일이 오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내가 가진 코인이 많이 안 오른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지리하게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더리움도 그리고 리플 코인도 분명히 시차를 두고, 그리고 에이다 코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오 코인이 됐든 스텔라 루멘이 됐든 뭐 전반적인 알트 코인들도 차등을 두고 분명히 차별화 장세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